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류게릭 병에 걸렸는데 이제 21살에 이제 발병이 되었고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발병이 된 게 아니고 21살에 진단을 받았고 이제 76세까지 이제 세상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55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류게릭 병 환자들의 희망이 아닐까. 그 호킹스 박사가 이제 어떻게 했길래 류게릭병에 걸렸어도 이렇게 오래 살고 나름 타 환자들에 비해서 거의 더 증상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또 심각한 어떤 뭐 호흡이나 심장 근육까지 멈추면서 그렇게 빨리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래도 살아생전에 이제 많은 연구들을 업적들을 남겼고 또 인지 장애도 비교적 말년까지 겪지 않았고 그런 점들 때문에 어떻게 루게릭병에 걸려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루게릭병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티븐 호킹 박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가난해서 좀 돈이 없어서 또는 그런 뭐 교수라는 직업도 아니었고 정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서 이제 치료를 안 한 게 아니라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돈도 많았고요. 또 어떤 교수로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고 많은 후원도 있었지만은 스티븐 호킹 박사는 네,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생전에 팔, 다리와 근육의 수동적 흉부 물리요법과 물리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뭐 어떤 대단한 치료제가 있어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이 기사가 이제 그 작성 일자가 네, 2018년 3월입니다. 2018년이면은 비교적 많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치료제가 나왔을 시기고요. 이제 2018년 이전부터 거의 이제 2010년대부터 쭉 나왔어요. 나왔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런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어요. 주사제 치료도 받지 않았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나 여러분보다 머리가 나빴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이 병에 그런 약들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뭐 주사나 어떤 뭐 수술이나 그런 치료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남들과 달리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치료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그러한 약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더 강하고 내 몸의 내 근육을 더 악화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혹은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자기 연구에만 매진하고 그냥 자기 병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냥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어, 그럼 스티브 호킹스 박사가요. 정말 정말 자기 병을에서 낫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그 병을 고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환자지만은 이제 환자들의 그 병을 낫고자 하는 욕구는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정말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거든요. 인간에게 뭐 3대 욕구가 있다고 하지만은 뭐 식욕, 성욕, 수면욕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욕구가요. 현재 내가 당면한 고통을 피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보다 더 강한 욕구는 없어요.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런 욕구가 없었을까요? 그냥 자포자기 내 병에 대해서는 이건 불치병이야 자포자기하고 살았을까요? 네, 정말 호킹스 박사도 자기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면은 네, 분명히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요. 네, 2018년 3월 타계와 함께 나온 기사긴 한데 이제 이 사진은 이제 2007년에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무중력 상태를 이제 체험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가 되면 몸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자세라든지 약간의 그 움직임만으로도 무중력 상태에서는 사람이 몸을 이제 자기 어떤 자유롭게 자기 몸을 어떻게 공간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이 되는 거죠. 이동이 되는 거고 자신을 누르고 있던 그런 움직일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제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이제 이 당시 소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무중력 체험을 했을 때 잠시나마 장애를 떨칠 수 있었다.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환상적인 4분을 보냈다고 당시의 그 기분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환상적이라고 이 말이 정말 조금의 거짓도 없는 게 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호킹 박사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사진들을 보면은 이제 연구에 치중해서 이제 되게 이제 뭐 약간 열중한 모습이거나 좀 냉정한 모습이거나 조금은 약간은 이제 고통스러운 모습도 있고 냉소적인 모습도 있고 약간 일그러진 모습도 있는데요. 얼굴 근육이 완전히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얼굴 근육을 아예 못 쓰게 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보세요. 표정이 너무 환합니다. 네.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고 신체적 그런 이제 부자유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호킹스 박사가 자기의 병을 고치고 싶었던 욕구가 없었을 거라고 절대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누구보다 병을 고치고 싶었던 사람이 호킹스 박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그 어떤 제약회사도 스티븐 호킹스를 홍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스티븐 호킹스가 어떤 약을 먹었고 그 약을 통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다면요, 그 제약회사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호킹스 박사가 우리의 약을 통해서 이렇게 오래 살았다. 이렇게 이 루게릭이란 병에 대해서 생존을 연장시켜주고 증상을 더디게 진행시키고 완화시켜주는 그런 우수한 약이 우리 회사의 약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루게릭병을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제약회사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의사나 병원이라든지 스티브 호킹스 박사를 통해서 자신을 피하라거나 나타낼 수 있는 회사나 그 어떤 의사도 없습니다. 왜? 호킹스 박사는 치료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약도 먹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제약회사도 우리 회사의 약이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식의 효과가 있다. 그런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 스티브 호킹 박사다라고 말하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그런 큰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도 호킹스 박사처럼 뭐 아무 치료도 받지 말라는 얘기냐,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요, 적어도 지금 받고 계신 병원 치료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지금 받고 계시는 병원 치료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안 받는 게 나아요. 약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먹고 계신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치료 그런 거 받으시면 안 돼요. 재활치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몇몇 분들 진짜 정말 고통을 참아가면서 재활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리 더 못 쓰게 됩니다. 그 근육 더 못 쓰게 돼요. 다른 부분 더 빨리 손상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호킹스 박사가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루게릭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제를 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요, 호킹스 박사가 너무 오래 살았고 말년에 뭐 인지 장애도 거의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루게릭병이 아닌 척수성 소아마비라고 말하는 어떤 미국의 의사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뭐 이 후퍼 명예교수라는 이분인데요. 스티븐 호킹 박사 생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꼭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전형적인 증상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뭐 루게릭병이 어쨌든 발병 부위가 다른 환자들보다 조금 작다. 뭐 그래서 사실 그런 여기 보면은 신경학적인 문제가 운동신경계에만 영향을 미치고 말절 근육만 약화된 상태로 계속 머물렀다는 점에서 척수성 소아마비일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주장은 굉장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루게릭병 자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임상 증상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증상이 조금씩 다 틀려요. 약간 틀리기 때문에 운동신경계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하시는데, 물론 루게릭병 초기나 중기에는 대부분 운동신경계에만 와요.
그 이상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가지 않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 박사도 말년에는 물론 사망을 앞두고는 이제 운동신경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장근과 이제 호흡 근육도 멈췄기 때문에 사망을 하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순히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말초 근육에만 머물렀다, 운동신경계에만 머물렀다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게요. 척수성 소아마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수성 소아마비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이제 유계리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래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래 산 사람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라이프지 이제 그 휴먼 포스트, 허프 포스트에 기재된 이제 기사를 보면요, 네, 의학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유계병 환자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이제 1년 내에 숨진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2년 내에 사망한다. 그 스티브 호킹스 박사도 당시 진단을 하셨던 의사가 이제 당신 2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킹스 박사의 경우도. 네. 그리고 ALSFN, 루게리 그 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자들 중에 5%만 20년 이상 생존하고 5% 미만은 이제 다 사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예요. 5%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5%는요, 루게리 환자 중 5%는 20년 이상 생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 박사 이전에는요, 50년 이상 생존이 보고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북미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루게리 환자 생존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면 40년이 있으면 50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5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내 상식과 내가 아는 뭐 루게리 그런 이제 대다수의 통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5%라는 숫자가 무의미한 게 아니거든요. 20년 살 수 있으면 50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환자라도. 40년 산 사람도 이미 있고요. 루게리 환자 중에.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루게리병을 부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얼마든지 통계치로 따졌을 때 5% 미만 20년 이상 생존 환자들이 스티브 호킹 박사 외에도 많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반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루게리병의 아내분이 걸렸어요. 이제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상을 보시면 직접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분의 이제 아내분이 지금 11년째입니다. 지금 2021년에 이제 올랐고, 그 전에 이제 그 메디컬 세븐이라는 이제 KBS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이제 아내분이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신데요. 가난하세요. 조금 가난하시기 때문에 마음과는 달리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다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환자분의 수명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치료를 받았다면은 저는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10년, 11년 이렇게 사셨던 이런 증거들이요, 우리나라도 있고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오래 살아서 루게리병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가장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은 척수성 소아마비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척수성 소아마비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척수성 소아마비는 서울 아산병원 자료인데요, 증상이요, 이완성 마비가 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게리병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웬만해서는 다 수축성 마비가 옵니다. 수축성 마비가 오는 이유가요,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근세포 파괴와 함께 이제 새롭게 근육이 생성되어서 근육세포 연결된 신경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근육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고 근손실만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근육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는 우리 몸의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요, 근육이 이완되면요, 뼈대를 제대로 못 잡아줘요. 인간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그 뼈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장기를 붙잡고 뼈대를 유지하는 그 모든 작용들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기본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쉴 때 쉬고 또 그 수축에 또 일을 하고 또 이완을 통해서 쉬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이제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면서 이제 근육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완을 못하는 근육은 수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축을 해서라도 가장 근육에게 중요한 기능, 뼈대를 잡고 몸의 장기를 유지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그 기능만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근육은 수축을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수축을 해서라도 이제 그 몸의 뼈대를 유지하고 이제 장기를 잡고 그리고 몸에 살이 빠지니까 그 줄어드는 공간을 축소해서 그 공간을 줄여서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축되는 근육을 억지로 펴면 안 된다고 했죠. 찢어진다고. 이완될 수 없는 근육이니까. 근데 여러분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완성 마비가 옵니다. 이완성 마비가 오면요. 루게리병은 근육이 수축돼서 일정한 이제 그런 방향성이 있는데요. 이완성 마비는요. 변형이 돼요. 근육의 모양. 이 다리 보시죠. 루게리 환자들은 이런 식으로 다리가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저렇게 근육이 이완돼서 늘어져서 더 길게 저렇게 안 꺾여요. 좁아지는 방향으로 가요.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져서 옆으로 다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이완성 마비고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이 이상하게 약간 기형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루게리병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안 가요, 몸이. 이런 식으로 마비가 오고 변형이 되고 이런 각도 이렇게 늘어지는 방향으로 뒤틀어지는 거는요. 루게리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에 인한 감염성으로 이제 신경계에 이제 변형이 온 거예요. 약간 기형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이완성 마비라는 수축성 마비라는 그 큰 차이 때문에 소아 마비를 볼 수 있는 소아 마비로는 제가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킹 박사의 경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폴리오라는 장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여러분, 바이러스기 때문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 있고요. 그 바이러스기는 이제 감염이 되면요, 내가 먼저 숙주가 되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뭐 호킹스의 가족들이나 아내들, 결혼도 했잖아요. 아내들이나 뭐 자녀들이나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본인이 바이러스성 소아마비였다면요, 충분히 감염될 수 있는데도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호킹스 박사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걸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아마비가 될 수 없는 이유가요. 바이러스성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똑같아요. 감기 바이러스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요, 여러분 바로 누구나 똑같이요. 발열과 두통이나 통증, 발한, 구토 이런 감기와 유사한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바이러스가 열에 약해요. 그럼 우리 몸은 열을 내어서 발열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킹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 발열, 두통, 발한, 구토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증상 없이 어느 날 자꾸 자신도 모르게 컵을 떨어뜨리고 어떤 발견해서 연구 발견해서 그 기쁨에 뛰어가는데 넘어져요. 자신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넘어진다고요.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고 그때 자기 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감기와 비슷한 이런 발열 증상이 있었으면요, 그 당시 의사도 그 정도는 알았겠죠. 기초 중에 기초인데 감기의 증상인 이걸 모르는 의사가 없죠. 아무리 한 20, 30년 전에 의사라고 하더라, 50년 전에 의사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기초적인 증상도 진단하지 않고 말할 리가 없죠. 그 호킹스 박사도 얘기했을 거고요. 내가 지금 감기냐고, 뭐 기침이나 열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바로 루게리병을 진단했습니다. 당시 그 의사는 바보라서 이런 것도 검토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감염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뇌신경 조직이 이제
손상돼서 이제 그게 장애로 남는 거예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장애로 남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로 남은 부분에 한해서 이제 그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오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증상이 조금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이제 좀 낫는 거죠. 근데 이제 호킹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병세가 악화돼요. 퇴행성으로. 그러니까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서 이제 두 손을 쓸 수 없고 걷지 못하는 이제 그 단계가 왔고, 그때 그 다음 단계로 손가락만 겨우 움직이는 상태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씩 또 계속 퇴행이 되어서 굉장히 또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 손가락도 못 쓰게 되고 나중에는 뺨 근육의 움직임만으로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음성을 제공하고 막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더딘 진행은요, 퇴행성 질환이라고 봐야지 감염 후유증이 점점 더 확대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염 후유증이 점점 더 확대되려면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아직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이러스가 만약에 몸 안에 아직도 있었다면 그게 점점 퍼져서 굉장히 병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몸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러스는 잡혔고 그로 인한 후유증만 남은 거지, 단순히 후유증으로 남지 않고 후유증이 스스로가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퇴행성을 점차적으로 진행되지도 않고요. 몸 안에 바이러스가 아직 남았으면 가족들이 이게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분 쿠퍼 박사의 견해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예, 네가 의사도 아닌데, 네, 다른 의사의 견해를 반박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는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운동신경질환 연구개발협회 국장 브라이언 디키 박사, 또 다른 박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호킹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 그 사람이 루게리 병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루게리병 환자들에게 어쩌면 이제 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어쩌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공식적으로 이제 그 진단 자료는 여전히 이제 루게리병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사람 연구협회 국장이나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명칭이 박사인데 바보입니까? 바보라서 이 사람은 호킹 박사를 루게릭병이라고 아직 말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루게릭병으로 보는 박사님들도 여전히 계시고, 약간 그 호 박사처럼 이렇게 의문점을 던지고 다른 병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른 병은 더 안 맞습니다. 그나마 루게릭병이 가장 부합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고 루게릭병답게 진행이 되었고요. 다른 병을 갖다 대려면요, 더 맞지 않습니다. 무슨 척수성 소아마비입니까? 바이러스 감염병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생존 기간도 오래 사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네, 그 부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서 먹고 계시는 다음 영상에서는 약들에 대해서 한번 다룰까 하는데요. 잘못된 약과 잘못된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다음 영상이 될지 다다음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치료할 것인가, 무엇이 약이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리 환자 중에서 55년이 넘는 최장수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약들이라는 게 사실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별다른 치료, 그런 이제 주사든 약이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치료를 받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살았고 이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그 어떤 제약회사나 병원도 자신들의 치료나 자신들의 약으로 통해서 호킹 박사의 성공사를 들지 못한다. 왜? 자신들에게 치료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가의 치료 못 받고 이런저런 치료 못 받는 거에 대해서 혹시 경제적으로 안 돼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여러분께서 그런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축복이다.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병의 증세가 더 빨리 악화되었다. 더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더 빨리 안 좋은 결과를 앞당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절대 앞으로도 받지 마시고요. 제가 주로 알려드리는 그런 쪽으로 치료 방향을 바꾸시고, 현재까지 혹시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그만두세요. 저는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상이고요. 추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